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영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영문법을 구구단을 외우듯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문장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문장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 구절을 문장의 요소 안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위치에다가 적절하게 배열한 것을 말한다. 3. 영어를 배울 때 배자기를 알면 쉽다고 한다. 배자기는 무엇의 약자인가? 배는 문장의 배열, 재는 문장의 재료, 기는 영작을 할 때 사용되는 기본 원리를 말한다. 4. 영어는 왜 배열 혹은 어순을 중하게 여기나?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토시가 없다. 토시가 없기 때문에 배열된 단어, 구, 절의 위치를 보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순서대로 그 의미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5. 바뀌게 되고 의사소통이 영어 되지 문장의 않는다.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명사의 기능태에서 설명해보라. 명사는 4가지로 공부한다. 기능, 단어, 구, 절 이렇게 공부한다. 명사의 기능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위치에서 놓여서 사용된다. 명사는 단어 형용사가 올 때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받고 그다음에 구나 절이 올 때에는 뒤에서 수식을 받아서 명사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6.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단어인 명사대에서 설명해보라. 단어인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명사와 대명사가 있다. 대명사에는 부관이 인지, 부정대명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있다. 그다음에 이 명사와 대명사는 모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7.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고명사대에서 설명해보라. 구명사는 동작이 있는 명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구명사의 종류에는 부정사, 동명사, 그다음에 의문, 부정사 등이 있다. 8.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절명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구명사는 동작이 있는 명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면 절명사는 이야기가 있는 명사를 표현해야 할 때 사용한다. 절명사를 만들 때에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만드는데 명사절이나 부사절은 모두 접속사로 시작을 해서 만든다. 그 둘의 차이는 사용되는 접속사가 다른 것이다.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에는 2개가 있다. that, if, whether와 같은 접속사와 의문 접속사 who, when, what, where 그리고 how와 같은 것이 있다. 9.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동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동사는 5가지로 공부한다. 기능, 단어, 구, 조동사, 준동사 이렇게 공부한다. 먼저 기능은
동사의 기능은 주어가 언제 어떤 상태나 동작을 하는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동사의 종류에는 타동사와 자동사가 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이다. 반드시 이것들을 갖춰줘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10. 영어 문장의 재료를 분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단어인 동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단어 동사는 주어가 언제 어떤 상태나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12시제라고 한다. 단어인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가 있고 이 자동사에는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가 있다. 완전 자동사는 단지 그냥 있다 없다를 표현하는 정도이고 불완전 자동사는 주어의 신분, 직업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땐 보호가 필요하다. 다음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며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한다. 11. 영어 문장의 재료를 분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동사 구에 대해서 말해보라. 동사구는 2개 또는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get up or 또는 take care of처럼 2개,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다. 동사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 같은 것들이 있다. 역시 이 동사구는 동사이며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12. 구분하여 영어 자동사는 문장의 목적어가 재료를 필요 분사 없지만 측면에서 타동사는 설명해보라. 목적어를 조동사에 반드시 대해서 갖춰줘야 한다. 설명해보라. 조동사는 동사를 보조하는 그러한 동사로서 can, may, must, will, shall 같은 것이 있다. 조동사는 연이어서 2개를 계속 쓸 수 없다. 그래서 대체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can은 be able to로 표현될 수 있다. 조동사 뒤에 동사는 반드시 원형의 형태로 와야 한다. 13. 영어 문장의 재료를 분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준동사는 동사를 사용해서 만들지만 동사는 아니다. 부사, 형용사, 명사로서 사용이 된다. 종류를 살펴보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이 있다. 이 준동사는 동사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지만 반드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가려서 자동사인 경우에는 보호를,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를 취해줘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4. 영어 문장의 재료를 분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형용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형용사도 4가지로 공부한다. 기능, 단어, 구, 절이다. 형용사의 기능은 명사의 앞뒤에서 명사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표현해 준다. 또한 형용사는 보호의 자리에 놓여서 주어와 목적어를 더 부연 설명해 준다.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단어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단어인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 성질, 수량 등을 나타내준다. 명사의 앞에서 위치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단어인 형용사는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tall, handsome boy 같은 경우 키가 큰 애 tall과 잘생긴 애 handsome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형용사의 종류, 단어인 형용사 중에 한정사가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에 a, the와 같은 관사가 있다. 16.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구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구형용사에는 투부정사,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다.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형용사로 표현할 때는 주어가 앞으로 일어날 일어날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다음 전면구는 주어가 어떤 뭘 할 때, 그러니까 시간, 장소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다음 현재 분사는 주어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다음 과거 분사는 주어에게 이미 일어난 상태일 때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17.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절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절 형용사는 스토리가 있는 어떠한 명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절 형용사를 사용한다. 절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관계사를 앞에다 두어서 만드는데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다. 18.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부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부사의 기능도 네 가지로 살펴본다. 기능, 단어, 구, 절로 보겠다. 먼저 부사의 기능은 주어가 동사를 할 때 이방시장을 표현해 준다. 즉 이유, 방법, 시간, 장소 등을 표현해 준다. 또한 부사는 형용사 부사의 정도를 표현해주고 마지막으로 부사는 구, 절,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19.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단어 부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단어 부사는 주어가 동사를 하는 정부 시장, 즉 정도 very, 부정 not, 그다음에 시간 now, 그다음에 장소 there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준다. 20.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구부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부사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다음에 분사구문이 있다. 투부정사는
주어가 동사는 목적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다음 전면구는 주어가 동사할 때 시간이나 장소를 설명한다. 다음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 구가 된 경우로서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21. 영어 문장의 재료를 품사 측면에서 설명해보라. 절부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부사절은 접속사를 사용해서 만든다. 명사절을 만드는 것과 같다. 다른 점은 사용되는 접속사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다. 예를 들어 주어가 동사를 하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다음 양보일 때는 though, 그 다음 이유를 나타낼 때는 because, 목적은 so that, 원인 결과일 때는 so be it that으로 나타낸다. 어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즉, 형식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토시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배열하는 이것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평서문에 있어서 5가지의 형태로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오형식이라고 한다. 1형식은 사물이 있다 없다를 나타낸다. 2형식은 주어의 직업, 신분, 이런 상태 등을 나타낸다. 다음 3형식은 주어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4형식은 주어가 어떤 목적어를 누구에게 줄 때 표현한다. 5형식은 주어가 목적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주로 이 5형식들은 평서문을 이루고 있다. 23. 어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즉, 형식 어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누워있다. 이런 때 사용한다. 또는 있다 없다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가 웃는다. 또 1형식이다. 이 형식은 주어의 신분, 직업 등을 표현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이 되고 주어와 보어는 같은 내용을 표현한다. He is a boy 할 때 he는 24. 소년이다. 다음 문법과 3형식은 단어 둘 다 주어, 중요하다. 비교를 해서 말하면 문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고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 5형식을 마저 설명하겠다. 3형식은 주어와 그다음에 타동사, 그다음 목적어 이렇게 배열이 돼서 주어가 목적어를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와 같은 문장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4형식은 주어, 타동사, 직목, 간목, 직목의 순서로 표현이 된다. 다음 5형식은 주어가 목적어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표현이 된다. 다음 마지막 문제, 어순이 틀리게 되면 문장의 순서에 따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장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문장의 있나? 순서에 따라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단어를 모를 때에는 아예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